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원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금양 그린파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양 그린파워, 이 태양광과 풍력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태양광과 풍력이라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속해 있는 건데요. 오늘 좀 거시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만약에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약화되죠. 그런데 며칠 전 새벽에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를 사퇴를 하고 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바통을 넘겼는데요. 하지만 지금 해리스 부통령, 이 트럼프의 지지율 2%포인트 앞선다라고 하지만 당선이 될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럼프의 공약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금양 그린 파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댓글 꼭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양 그린 파워, 이 풍력 그리고 태양광, 연료 전지 등등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AI 산업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AI 산업 발달로 인해서 부족해진 이 전력 인프라망, 그 전력 부족 현상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올라간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 상당히 꺾일 가능성이 생겼죠. 바로 트럼프 당선 확률 상승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며칠 전 새벽에 바이든이 대선 후보 전격 사퇴한 바가 있었었죠. 해리스에게 지금 바통을 넘긴 바가 있는데요. 해리스 같은 경우 현재 부통령을 수행 중에 있고 민주당 소속에 속해 있죠. 부통령과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바이든의 공약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가 트럼프의 2%포인트가 앞서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대선에서는 트럼프를 이기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사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미국 역사에 남을 사진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총격 피습을 당했을 때 찍힌 사진이죠. 아무튼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이 트럼프는 신이 선택한 대통령이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 트럼프가 이 총알을 비껴 나갔기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트럼프 신드롬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 트럼프의 영향력이 상당해서 이 당선이 될 가능성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트럼프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니까 이 트럼프의 공약이 어떠한지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신에 전통적인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등등이요. 어떠한 이유를 들었냐면은 단기간에 일자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우리가 봐야 될 정책 기조는 여기 이 기후 정책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한다면 이 탄소 중립 정책에 맞춰서 이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 이 기후 정책 사실 상당히 사기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상당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친환경 보조금을 축소시키겠다. 그리고 바이든이 실시했었던 이 IRA 정책을 폐지시킬 것이다. 그리고 원유 시출을 장려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말까지 꺼냈냐라고 해본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취임 첫날부터 이 전기차 의무화를 좀 폐기시킬 거래요. 이 전기차라고 한다면 사실 탄소 중립 정책에 맞춰서 우리가 이 석유 자동차, 그러니까 원유 자동차를 쓰지 못하도록 하게끔 전기차 의무화를 시킨 거잖아요. 하지만 이 전기차 의무화를 폐기시킬 거다라는 말을 꺼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게 이 새로운 녹색 사기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상당히 싫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양 그린 파워, 이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과 이 풍력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상당히 악재로 나타낼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가적인 측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금양그린파워 2.15% 상승 마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오늘의 상승은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리스가 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2%포인트 앞섰다라는 기사 내용 때문에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근데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표현 자체가 저항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돼. 이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3일 이평선과 5일 이평선을 좀 지지라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지지라인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2차적인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차적인 지지라인까지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 금양그린파워 2023년 3월에 상장을 했었었죠.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이 저항이 상당히 강할 가능성, 이러한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뜻이냐면은 윗꼬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시마다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거는 저항이 상당히 강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꾸준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 개인이 89,000주 정도 매수가 되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가 되었는데 외국인은 약 5만 주, 기관 같은 경우 5만 5천 주, 특히 사모펀드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이 강했다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수급적인 측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구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 달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이니까 6월 24일부터 6월 24일 한 달 기준으로 보자면 신한투자증권 창구가 지금 현재 순매수 거래원 순위 1순위를 달성을 하고 있고 34,000주 순매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삼성증권 창구에서는 32,000주 정도 순매수가 되고 있고요. NH투자증권 18,000주, 사실상 1위와 2위 창구에서 3만 주 이상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한투자증권 창구와 삼성증권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금양그린파워 주가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만약에 이 매도 물량을 다 받아준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댓글 토대로 궁금하신 점들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데이언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